그러면 그 코어텍스 XDR 3.0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XDR이라는 솔루션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처음 용어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EDR 업체들도 와, 우리 XDR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XDR이 뭐고 XDR이 왜 필요한가, 그 내용을 좀 전반부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XDR 3.0이라고 해서 새로운 버전이 이제 8월 말에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능이 도대체 XDR이라고 하는데 뭐가 더 나온 거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근데 앞에서는 그 뒤에서는 이제 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화면 캡처한 걸로 데모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본사에서 먼저 웨비나를 한번 했었어요. 추석 전에. 그때 이제 한 25분 정도 이 실제 해커였던 사람하고 FBI 요원, 그다음에 우리 코텍스 프로덕트 매니저가 대담 형식으로 하면서 최신의 이 해킹 트렌드, 공격 유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는지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현재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가운데 있는 친구가 헥터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룰즈색이라는 해킹 그룹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이 124년형인가를 선고를 받았는데, 잠깐 살다가 이제 협력을 하겠다 해가지고 나와서 지금은 화이트 해커로 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 이제 밑에 한국 자막이 입혀져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 업계에 있으니까 예전에 해커들 이런 동향하고 지금 뭐가 이렇게 달라졌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랜섬웨어라든지 이제 어떤 취약점을 공격하는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이라든지 이런 게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게 사실 예전에도 공격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공격을 안 하다가 요즘에는 엄청 공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걸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랜섬웨어에다가 비트코인으로 돈 보내라, 그러면 뭐 암호화폐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근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해커들이. 그리고 이런 익스플로잇 같은 취약점을 공격하는 코드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오픈소스처럼 서로 공유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부기관에서 이런 걸 사기도 하고 기업에서 사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대규모 공격이 없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요즘 보니까 심상치 않아, 대규모 공격이 조만간 뭐가 좀 벌어질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해커들이 이미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에는 공격을 할 때 인프라가 없으니까 직접 그 기업에 들어가서 막 테스트도 하고 공격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AWS나 클라우드에다가 큰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직접 구성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 장비부터 해서 자기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그 좋은 것들 다 구매를 해서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공격하는 방법들이 많고 인프라도 많다 보니까 진짜 뛰어난 이런 동유럽이나 이쪽의 공격 그룹들, 랜섬웨어 그룹들은 최근에는 이 실제 제로데이 익스플로잇 같이 막 엄청난 테크닉을 요하는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픈소스라든지 이미 기업에서 정상 프로그램으로 쓰는 것들을 잘 엮어가지고 방법론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해커가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초급 해커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공격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이 공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기업을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업들이 좀 꺼려질까라고 보면 IR 팀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뭔가 공격을 하려고 시도를 몇 번 해봤는데 바로바로 막아버려요, 초반에. 그러면은 여기 힘들겠다, 다른 타겟을 정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50대 랜섬웨어 그룹이라든지 얘네들이 실제로 실력 있고 막 제로데이를 활용하는 데들은 뭐 몇 군데 안 되고, 나머지 많은 그룹들은 이렇게 방법론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초반에 공격을 잘 막고 IR 팀이
좋은 툴을 가지고 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다라고 한 25분 정도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좀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동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IR팀이 보안관제센터의 초급 분석은 아니고 그다음 뭐 실제 공격이 일어났을 때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사후에 다시 그걸 빨리 분석을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솔루션이 이 XDR이라는 솔루션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솔루션이 뭐고 이제 왜 필요한지 좀 그 부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내용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도 설명을 좀 드리고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엔드포인트 단에 보면 백신을 설치하죠. 그리고 또 백신이 이제 시그네이처 기반이니까 놓치는 게 많으니까 머신러닝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서 또 잘 잡겠다. 거기다가 뭐 호스트 방화벽이니 뭐 HIPS 붙으면서 또 EPP 뭐 또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슛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 아는 사실은 야, 이것만 가지고는 다 막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다 알게 됐죠. 그래서 뮤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디텍션하고 리스판스 분석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더 들어가서 잘 분석을 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되겠다. EDR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그런데 EDR은 엔드포인트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엔드포인트 단에서 분석을 하더라도 네트워크, 클라우드, 다른 데이터 소스하고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XDR이라는 거를 팔로알토가 처음 용어를 만들고 솔루션을 출시하게 됐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 XDR이라고 불러요. 근데 실상 그거를 한꺼풀 벗겨서 내부를 보게 되면 진짜 여기 그림에 보인 것처럼 네트워크 영역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드파티까지도 하나의 솔루션 안에서 서로 잘 엮어서 디텍션하고 리스판스 하는데 활용할 수 있냐? 이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의 흐름, XDR이 왜 필요한지 이 변천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EDR 시장 자체도 한국은 아직 성숙됐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인력이 있거나 사고 조사를 해야 되겠다. IR을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EDR이라든지 다른 솔루션 여러 가지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EDR이라는 솔루션이 야 뭐 이제 성숙하지도 않았다 그러고 뭐 이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쓴다고 하는데 야 왜 굳이 뭐 XDR까지 가야 되냐? 아니면 뭐가 도대체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하면 이건 제가 쓴 내용이 아니고 이 페이퍼에서 이게 잘 분석을 해놨어요. 사실은 이걸 시멘텍 제품이라든지 이 안에 언급된 내용 보면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 페이퍼에. 근데 이제 EDR 솔루션이라는 제품이 처음에 만들 때 이런 사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침입을 탐지한다라는 측면을 보면 두 가지의 척도로 우리가 그 확인을 해요. 뭐냐면 10개의 공격이 들어오면 10개를 잘 잡았다. 그걸 이제 프리시전이라고 부르는 거고 얼마나 잘 잡는지. 또 하나의 그 침입 탐지의 척도가 뭐가 있냐면 그 재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개의 공격이 들어오면 10개의 공격뿐 아니라 그 외에 관련된 뭐 100가지, 뭐 200가지 이런 걸 얼마나 잘 잡느냐, 뭐 잘 취합을 하느냐. 근데 이제 EDR은 얼마나 잘 잡느냐가 아니라 리콜의 개념, 재현율의 개념으로 제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고나 이벤트나 오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뒤에 할 일은 사용자가, 분석가가 이제 두 번째 일을 해야 됩니다. EDR 자체가 만든 게 분명히 거기에 커버는 되지만 모호한 특성이 있으니까 네트워크나 엔드포인트 뭐 그 외의 영역들의 제품들을 함께 분석을 해가지고 연관지어서 결과적으로는 분석가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EDR의 한계점은 대용량, 장기간의 로그를 저장하도록 설계가 돼 있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2주, 뭐 4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똑똑한 공격자들은 딱 들어갔다가 얘네 EDR 쓰네. 한 2주간 잠깐 쉬었다가 그 이후에 공격하자. 그러면 얘가 나중에 잡더라도 이게 어떻게 침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SIM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활용해서 로그를 다 저장해 놓고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에 결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EPP, EDR의 제품은 탐지 관점에서 얼마나 잘 뎁스 있게 잡냐. SIM은 이제 분석 관점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각각의 상호 보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요구사항은 요거를 결합을 해서 함께 잘 잡아보자. 이게 이제 XDR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이 코어텍스의 3.0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XDR이 왜 필요한지, EDR이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분석가들이 어떻게 IR을 할 때, 인시던트 리스폰스를 할 때 어디까지 수동으로 해야 되는지, 이러한 제약점들을 이제 극복을 한 거고요. 위키피디아에서 XDR, 익스텐디드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구글 트랜슬레이션 해서 이렇게 보면 2018년도에 팔로알토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 탐지 부분 잘 잡도록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시던트가 나왔을 때 분석하고 대응하는 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잘 잡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당연히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합을 하고 분석을 하니까 가시성이 당연히 많은 영역까지 볼 수 있게 되고, 또 이 하나의 솔루션 안에서 개별 솔루션 영역들, NTA라든지 뒤에서 말씀드린 UEBA까지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솔루션을 함께 구축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데이터를 연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수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는요. 사용자가 어떤 특정 웹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웹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이 컨텐츠를 다운받아서 내 엔드포인트 노트북에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엔드포인트 단의 데이터들, 방화벽과 같은 네트워크 단에 돼 있는 데이터들, 이거를 함께 묶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다라고 결합을 해서 표현을 해주고 탐지도 하고 분석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과 이 녹색이 각각의 영역이 다른 영역을 하나로 이제 모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위키피디아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우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코어텍스 XDR이 다 통합해서 취합을 하고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티칭 잘 연결을 해서 고객한테 이제 그 IR을 하는 분석가가 어떻게 보면 빠르게 처리하고 어떻게 보면 차단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 이걸 이제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요, 이 밑에 보면 저 팔로알토 안에 있는 제품군들의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특히 클라우드 제품까지 그 외에도 기존의 SIM이 했던, 예를 들면 뭐 웹로그라든지 아니면은 아마 뭐 AWS 같은 뭐 EC2라든지 각각의 서비스의 로그들, 이런 거를 데이터 레이크에 한 통에 다 모아놓고 요거를 다 분석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앞부분에서 이게 XDR이 왜 필요한지, 이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팔로알토가 왜 이거를 리딩하는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 3.0의 버전에서 이제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이제 보강이 됐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장표는 팔로알토 제품이 이제 그동안 개선된 거, 강화한 내용을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전에도 여기 보면 마이터라는 회사가 그 어택 프레임워크로 얼마나 이 솔루션들이 많은 그 내용들을 잘 커버해서 탐지하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지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솔루션들을. 근데 그때 다 리더 그룹에 속해 있었고, 이제 얼마나 잘 잡는지, 안티바이러스 이제 비교할 때도 이제 리더의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미 잘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 XDR의 사상에 맞게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번 3.0의 큰 기능은 5가지 기능인데, 그걸 그룹핑을 해보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는 게 뎁스 있게 분석을 하는 기능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넓게 아까 SIM 기능들을 마치 클라우드 SIM처럼 커버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UI상에서 결국에는 IR을 하는 분석가가 뭐 노트로 그리든 어떻게 그리든 전체 공격 과정을 다 파헤쳐 놔야 되거든요. 그거가 이제 마이터텍 프레임워크라는 걸 활용하는데 UI상에서 그걸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하나씩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용 XDR인데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이제 그 인프라가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보안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인 팔로알토 저희 안에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보안 사고가 나거나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걔가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뿐 아니라 클라우드 자체에 대해서에 있는 로그들까지도, 아니면 엔드포인트 로그까지도 함께 활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용도로 강화돼서 클라우드용 XDR이다라고 해서 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 레벨까지도 이제 커버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이렇게 컨테이너 레벨에서도 취약점이 있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안에서만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쉘을 실행시켜서 뭔가 이 호스트에 영향을 주는 악성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 클라우드 XDR 기능에서 커버를 해서 이렇게 플로우를 그려주고 그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해준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근데 그다음 두 번째는 UEBA의 기능입니다. 보통 UEBA라는 솔루션은 SIM 벤더들이 많이 제공하는 그러니까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기존의 모든 분석은 IP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사용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뭐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오늘 평상시에 안 쓰던 명령어를 쓰고 어디에 접속을 하네.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머신러닝으로 해놨다가 이상행위가 있을 때 이제 그걸 잡는 거죠. 근데 그걸 잡으려면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들, AD부터 해서 HR 시스템들을 연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연동을 여러 서드파티 제품을 연동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뒤에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 기능은 SIM 기능, 그러니까 서드파티의 로그들을 다 수집을 한 다음에 수집을 해서 내부적으로 정규화 규칙으로 필드들을 잘 잘라가지고 분석하기 쉽게 잘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쿼리로 상관 분석 룰을 만든 다음에 알람을 설정을 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포렌식 모듈인데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아까 UI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네 번째인데 포렌식 모듈은 뭐냐면 이 사후 분석용입니다. 내 PC가 뭔가 해킹해서 당했다. 그러면 이 안에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럼 흔적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석을 팔로알토 안에는 유닛42라는 조직이 있어서 그 안에 사실은 예전에 크립시스라는 그 팀이 사실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툴을 이 XDR 에이전트 안에다가 다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제공을 해줍니다. 3.0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 PC가 해킹을 당했다. 그러면 사후에라도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그 흔적을 오프라인으로라도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툴킷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UI 부분을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터 어택이라는 건 제가 참고로 좀 이렇게 넣어놓기는 했는데요. 이게 요즘에는 이 어택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인시던트 리스판스 하는 사람들이 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공격 그룹들에 대한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는 뷰들이 이렇게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단계를 총 14개의 단계로 두고 이 안에서 지금 보면 5개의 이 택틱, 전술들, 방법들을 활용했다. 그 안에 세부 내용들을 활용했다. 이런 거를 자동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용자가 이거 손으로 다 그려가지고 리포트 만들어가지고 보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빠르게 제가 데모했던 거를 좀 이제 캡처를 떴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에 들어오면 이렇게 스코어 기반으로 공격을 탐지됩니다. 그 내용을 자동으로 여기 안에 이 공격, 팟서블, AWS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이 안에 뭔가 이거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좀 악용하는 것 같아. 근데 얘 안에는 지금 전체 마이터 어택의 단계 중에 보면은 다 6개 그 방법들을 쓰고 있어.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7개의 기술들이 활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UI에서 쉽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얼럿 경보 부분을 들어가면 이걸 판단한 근거들을 세부적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안에 익스큐션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실행됐는지 플로우를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고 사용자를 딱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얘가 이게 평상시에 30일 동안에 접근 안 하는데 갑자기 한번 접근했네. 이런 내용들을 분석된 내용을 함께 분석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사용자가 다 이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석한 내용을 분석가가 보고 이 호스트를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점 3개짜리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거 라이브 터미널로 들어가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엔드포인트 파일을 검색한다든지 이 대응하는 기능을 함께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좀 옆에 다른 공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 마이터 어택의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기술들이 사용을 해서 지금 공격에 들어오고 있는지를 표현을 해주고 그 내부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응을 해야 될 때
격리를 시킨다든지 조치를 취할 때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셀렉트를 한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격리를 시켜라라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쟁 제품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거나 그러는데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UEBA 기능인데요. 이런 공격들을 보다 보면 사용자, 지금 워크데이하고 연동이 돼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 대한 탐지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용자에 대해서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정보를 보면, 지금 이 사람이 HR 부서에 누군데 지금 점수가 한 2주 동안 보니까 옛날에는 얘가 착했는데 별일 없었는데 요즘 이상하게 나쁜 짓 많이 하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관련 쭉 스크롤해서 내려보면 경보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 안에서 악성 파일이 뭔가 실행이 됐다. 그리고 쭉 좀 더 내려보면 이게 아이덴티티 어널리틱스 해가지고 머신러닝으로 얘가 학습을 해서 그 내용이 쫙 나와요. 이 사람 평상시에 안 쓰던 PC의 프로세스가 요즘 많이 실행이 되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MSTSC 이게 이제 원격 데스크탑으로 보통 이 사람 HR 부서에 이 사람이 뭐 많이 접근 안 하는데 얘가 왜 원격으로 막 붙고 그러지?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파워쉘이 실행시켰는데 얘가 악성 코드가 감염이 돼서 뭔가 이제 전파를 하거나 레터럴 무브먼트를 하나 보다. 근데 분석가가 이런 거를 사실은 로그 보면서 한 땀 한 땀 다 따야 되는데 이 사용자 관점으로 해서 이 솔루션을 통해서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였던 UI 부분, 그 다음에 UEBA의 기능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 SIM과 같은 기능. 그렇다고 비해서 좀 다시 따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저희는 이제 브로커 VM이라고 하는 프락시 형태 VM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두고 마치 SIM처럼 CSV, DB, 뭐 FTP, 뭐 시스로그, 윈도우 이벤트 로그 이런 거를 랩플로우 데이터까지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데이터 레이크에다가 그러니까 다른 제품이죠. 서드 파티 제품까지도 다 수집을 해놔서 한 통에 저장을 해놓고 근데 이제 저장을 할 때 아까 그 프록시 형태 브로커 VM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엘라스틱 서치의 파일 비트라든지 HTTP로 수신하는 것도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AWS와 관련된 데이터들 뭐 애저 그 외에 우리 프리즈마 클라우드, 프리즈마 세시 데이터들을 여기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마치 DB 테이블처럼 요 안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럼 요 내용을 보고 이제 한 통에 모아놓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그 필드 형식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전부 다. 지금 요 샘플 같은 경우는 시스코의 그 이벤트인데 뭐 이런 식으로 스트링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규 표현식으로 잘라가지고 이거는 뭐 소스 IP, 목적지 IP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색 기능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룰을 만들어서 탐지를 합니다. 지금 이 샘플은 이제 웹서버 로그, 마이크로소프트 웹서버 로그 안에다가 이 안에 그 의심스러운 URI들을 마치 룩업처럼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조인이라는 명령을 걸어가지고 웹 IIS 웹로그 안에 이상한 URI 있으면은 그거를 잡아라. 라고 쿼리를 날렸더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11번 웹서버에 요 두 개 녀석 IP가 6번, 50번 이상하게 ETC 밑에 패스워드를 URI라고 넣어가지고 막 접근을 했어. 이걸 이제 잡는 거죠. 그러면 여기 눌러서 코릴레이션 룰을 설정을 하게 되면 얘가 하나의 보통 SIM이 제공하는 상관 분석 룰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룰을 설정을 하고 뭐 이거를 뭐 5분에 한 번씩 실행을 할지 뭐 1시간에 한 번씩 실행할지 설정을 하고 이게 계속 들어오면 이제 서프레션을 이제 중복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룰은 이 상관 분석 룰은 우리가 이렇게 마이터 어택이라는 프레임워크에 봤을 때 공격의 몇 번째 단계에 속해라고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체크하면 얘는 이 상관분석 룰은 어떤 공격이야 라고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고 나중에 그림을 전체 플로우를 그릴 때 거기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게 되면 탐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경보를 하나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에 이거 화살표가 있는데요. 코릴레이션 아이콘 이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좀 빠르게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전체 3.0이 보면 진짜 완전한 XDR이라는 그림으로 해서 많은 기능들이 커버가 되고 어떻게 보면 SIM의 기능까지도 많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고요. 그렇다고 현재 상황이 우리가 SIM 시장을 클라우드 SIM 시장을 같이 커버하겠다. 그만큼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 전문 SIM은 이렇게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인티그레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거기까지 이제 커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XDR이 EDR이나 XDR이 온프라미스로 제공하기도 하고 클라우드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뭐 온프라미스 클라우드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잠깐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 EDR 이게 온프라미스로 구축을 하게 되면 분석하는 거에 100% 분석 기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EDR 제품들이 그 머신러닝의 탐지 룰들 이런 걸로 비교를 하다가 뭐 위협 인텔리전스 비교하다가 거기서 안 되면 샌드박스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샌드박스가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온프라미스로만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그 기능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온프라미스로 제공하는 다른 제품들, 다른 EDR 제품들도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완전한 기능을 위해서는 클라우드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능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유저 기반까지 XDR 기능까지 넣어서 머신러닝 기능을 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직장에 다른 SIM 벤더에 있었는데 거기에도 UEBA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인프라가 사실은 그 SIM만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연산 학습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시간도 소요되고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클라우드로 하게 되면 사실 고객 관점이나 실제 유지 보수 운영할 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뭐 간편하고요. 그래서 대규모 인프라가 사실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EDR 벤더나 XDR 벤더들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고객이 생각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정성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인프라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장애가 한번 나면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이게 보호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오프라인으로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일부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이든 많은 기업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정기적으로 PM 작업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야간에 패치를 한다든지 그때 이제 작업이 잠깐 멈추거든요. 근데 이게 빈번하다 보니까 굉장히 귀찮기도 하지만 서비스에 영향이 많습니다, 항상.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클라우드 자체가 SLA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무중단으로 서비스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 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또 컨선이 야, 우리 내부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보장하냐? 네가 보장할 수 있냐? 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민간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올라가지 않고 그거를 이제 외부에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우리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벤더가 기밀성을 준수한다라는 거를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2의 타입2 인증을 받아서 요걸 근거로 해서 국내에서 그 기업이 ISMS 인증을 받겠다 할 때 활용을 해서 실제 받아서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주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라이센스 부분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그전 버전하고 달라진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요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맨 요 오른쪽하고 왼쪽 XDR 엔드포인트하고 XDR 요 테라바이트 요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솔루션 자체는 방어만 하는 거, 이제 백신처럼 이렇게 막기만 하는 게 프리벤트고, 그 다음에 EDR처럼 디텍션하고 이제 리스판스까지 할 수 있는 게 프로 버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 관점으로 보면 에이전트가 최소 단위가 이제 200개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최근에 달라진 게 3.0에서 달라진 게 뭐냐면 이게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에 설치되는 거는 또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노트북, 고객 노트북에 설치하는 거 말고 뭐 아마존의 EC2 같은 데다가 설치한다 그러면 얘는 이걸로 안 되고요. 요걸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격이 얘 좀 2배가 됩니다. 그 대신 최소 수량은 50개. 그래서 이제 왜 이게 가격이 2배가 되냐 물어보니 이제 기능상으로는 거의 유사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전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다른 경쟁사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고려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애드온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석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는 이제 뭐 매니지드 스레드 헌팅 서비스가 있고, 이거 애드온 형식으로 판매가 되고, 요 안에 또 호스트의 취약점도, 에이전트가 설치된 거에 대한 취약점까지도 분석해 주는 거, 요거는 이제 또 애드온 형식으로 판매가 되고, 아까 포렌식 모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애드온 형식. 그다음에 이게 분석을 하고 나면 데이터를 또 그 보관 기간을 늘려서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별도로 또 애드온 형식으로 테라바이트가 늘어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컴퓨팅 유닛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SQL이라고 하는 걸로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명령을 내릴 때 그 이 UI에서 분석하는 거는 뭐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API를 통해서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 이상을 하루에 그 이상을 더 API로 통해서 내가 쿼리를 날려서 분석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이 컴퓨팅 유닛이라는 거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많이 사면 컴퓨팅 유닛이 더 많이 기본 제공하는 게 늘어나는데, 우리는 막 내부적으로 막 뭐 활용하는 게 있어 그러면 이게 좀 추가로 구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요, 전체 심층적인 분석하는 부분, 전체 진짜 어떻게 보면 XDR의 개념을 확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SIM 기능까지도 많이 커버가 됐다.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 안에서 IR을 하는데, 앞에 제일 처음에 우리 기존에 그 화이트 해커가 얘기했듯이 IR 서비스를 빨리 하고 빨리 대응하는 부분까지도 커버가 됐다. 그래서 사용자가 IR 분석가가 분석하는 부분들을 UI상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 일단 경쟁사 분석 자료가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별도로 따로 뭐 공유를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